이렇게는 공통사항일 거예요. 랜드스케이프 에디터랑 풀 세팅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랜드스케이프 에디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 타입이나 어떤 이런 폴오프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뭐 브러쉬 타입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냐 동그랗게 그죠? 원형으로 나오는 거. 요거는 알파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다 아시죠, 그죠? 알파 값이나 어떤 특정 맵에서 찍어낼 때도 사용하고 뭐뺄 수도 있고. 이건 뭘까요? 이거 익숙하지 않아 이거? 어? 그렇지. 뭐 원하는 텍스처를 연결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레이어가 이쪽이 지금 막혔는데 얘는 지금 텍스처가 없으니까 알파로 해야 되겠다. 알파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패턴 모양으로 내가 뭐 덩어리 뽑아낼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뭐예요? 이건 동그란 브러쉬, 그냥 스탠다드. 이거는 알파 브러쉬. 이건 조용할 때 많이 쓰겠죠. 이거는 좀 뭐 텍스처가 있으면 텍스처 발라서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컴포넌트 한 칸을 조절할 때 사용해요. 한 칸. 이거 뭔지 아시죠? 그쵸? 아까 전에 진한 녹색 봤죠? 그거 한 칸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거 세 개도, 네 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 포로프 같은 경우는 감쇄 효과예요, 감쇄 효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닥 쓰진 않거든요. 이거 뭐 기본적으로 그냥 부드럽게 감쇄하는 브러쉬 타입도 있고, 그죠? 뾰족하게 감쇄하는 브러쉬 타입도 있고. 근데 아마 크게 변화는 모르실 거예요.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첫 번째 거 있죠? 요거 두고 그냥 쓰셔도 돼요. 크게. 굳이 뭐 타입을 정하자면은 요거는 부드럽게 감쇄하는 기능. 요거는 날카롭게. 음, 얘는 더 날카롭게. 얘는 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무형 감쇄. 그래서 이렇게 보죠. 큰 차이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가 어떤 브러쉬든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당연히 툴 스트렝스 뭘까요? 툴 스트렝스. 강도? 그렇죠. 당연히 강도죠, 그죠? 올리면은 당연히 더 세게 나오겠죠, 이렇게. 더 세게, 그죠? 더 수치 더 입력해서 더 세게, 깜짝이야. 더 세게 피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때문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거 할 때는 좀 펜이 좋긴 해. 마우스는 내가 살살 누를 수가 없으니까. 때문에 이런 거는 펜타블렛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툴 스트렝스는 당연히 브러쉬의 강도가 되겠죠. 강도가. 맥시멈이 1이 아니다.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옆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자, 이거 브러쉬 프로프 또 나왔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이 브러쉬에 해당하는 감쇄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프리셋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 클릭하면은 그 감쇄 타입으로 이 프로프 세팅이 바뀐다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는 감쇄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프의 감쇄가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지금 요거. 요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야, 감쇄 효과. 그럼 프로프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가운데 서클이. 그러면은 이 외곽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명확하게 나오겠죠? 각져서 그죠? 근데 얘가 줄어들수록 이 부분이 클수록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브러쉬 프로프는 0으로 갈수록 감쇄가 제로가 되는 거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감쇄 효과가 부드럽게 나오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브러쉬 프로프는 이 감쇄의 어떤 프리셋 개념이다. 탑을 떼어 놓으셨는데, 오늘?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use clay brush라고 있죠? use clay brush.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울퉁불퉁한 지면 부분을 좀 매끄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구멍난 부분을, 구멍이 파여 있는 부분을 좀 다듬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켜서 작업하시면은 기존의 브러쉬랑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각져서 나오죠. 이런 데 구멍 난데도 이렇게 메꾸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즈 크레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보통 땅을 다듬을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다듬을 때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매끄럽게 펴주거나 아니면은 구멍 같은 부분을 좀 메우는데도 효과적이다. 상황에 맞게 체크하고 뭐 체크 해제하고 해서 쓰면 되겠죠. 우리가 또 경사로 만드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걸로도 좀 경사로 만들기 쉽겠네요. 그죠? 땅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런 거 만들 때도 편하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 이제 이레이즈,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지우개죠, 그죠? 뭔지 알죠, 그죠? 얘는 쓱쓱 하면 어떻게 되니?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죠? 지워지는 거죠. 그런 모양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기능은 동일하고. 음.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지우개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스무스, 그죠? 스무스는 뭐 마에도 있었잖아, 그죠? 지브러시에도 있고, 그죠? 뭐 얘네들 다 있겠지만 스무스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툴 스트렝스까지는 동일하죠. 이거 스무스의 강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필터 커넬 레디어스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무스가 적용되는 반경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커넬 레디어스 수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수치가 낮아지면은 부분적인 내가 좀 작은 부분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무스가 적용되는 반경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 브러쉬 크기 내에 모든 범위가 스무스 적용이 되는 거고, 커넬 수치가 낮을수록 부분적인 부분만 스무스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지면을 다 스무스하게 닦아야 돼. 그럼 얘를 올릴 필요가 있고, 그죠? 뭐 내 부분적으로 그 어떤 산 중에 어떤 부분만 내가 스무스 닦아야 돼. 그럼 좀 낮춰서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냥 다른 것들도 다 부드럽게 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필터 커넬 레디어스 스무스가 적용되는 반경과 수치가 클수록 전체적으로 스무스가 적용되고 수치가 낮을수록 미세한 부분만 스무스가 된다. 스무스가 되게 좀 기본적으로 뭐 꼬실꼬실한 부분들 좀 펴주고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또 양날의 검이거든. 하다 보면 내가 잡은 모양이 다 사라져요. 조금 뭐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내가 생각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이제 지브러시가 비슷하죠. 지브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디까지가 끝인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몰라요. 좀 계속 디테일만 잡아. 그럼 나중에 보면은 점점 이 캐릭터를 만든다는 캐릭터가 점점 녹아내려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스무스 칠하고 뭐 하다 보면 모양이 자꾸 망가져요. 뭐든지 간에 이제 끝을 좀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긴 하죠. 처음에 잘 모르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보시면은 디테일 스무스라고 있죠? 요 디테일 스무스 같은 경우는 요 체크를 하게 되면 쓸 수 있어요.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요거 수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스무스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얘를 수치를 올린다는 거는 진짜 스무스가 목적인 거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스무스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디테일은 유지가 되겠죠. 어떤 내가 형태감들 때문에 얘로도 추가로 어떤 강도를 설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디테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스무스해지고 작을수록 더 많은 디테일이 유지가 된다. 즉, 덜 스무스해진다라는 거죠. 얘를 이용을 하면은 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라이팅보다 쉽잖아. 직관적이고죠? 대답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하시네. 음. 내가 일할 때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나는 이거 다 버텍스 땡겨서 했는데, 지브러시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좋아졌네요, 세상이. 자, 그럼 네 번째는 플래튼. 플래튼 뭘까요? 말 그대로 플랫하게, 그쵸? 평탄화 시켜주는 거죠. 그 때문에 위쪽을 이렇게, 그죠? 평평하게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뭐 사각지형에서 일정 뭐 바위 같은 부분도 아니면은 뭐 길 같은 걸 예로 좀 닦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플랫은 평탄화 시켜주는 기능. 그래서 지금처럼 이 평탄화 브러쉬 같은 경우도 좀 특별의 옵션이 있어요. 당연히 뭐 툴 스트렝스까지는 뭐 강도니까 동일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플래트 모드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기본이 아마 보스로 돼 있을 텐데 요거는 그냥 지정된 높이로 지형을 균일하게 평탄해 주는 거예요. 높은 부분은 뭐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브러쉬 칠한 어떤 형태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탄화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높은 부분은 낮추고 뭐 낮은 부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좀 평균적으로 깎아준다 보스는 그렇게 보스는 그냥 평균가, 높은 데는 낮추고, 낮은 데는 높이고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 자, 레이즈. 레이즈 같은 경우는 높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부분만 평탄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죠. 높은 데는 안 건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부분만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뭐, 이런 단차감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레이즈는 낮은 부분만. 그럼 반대로 로어는 뭐예요? 로어는? 그렇지. 낮은 데는 그대로 유지하고 높은 데만 깎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지랑 로어는 서로 상반된 옵션이다. 레이즈는 높은 부분은 유지하고 낮은 부분을 평탄화. 로어는 낮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높은 부분을 평탄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편할 거예요, 작업하기가. 매도하신 분들은 이거 보스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유즈 슬로프 플래튼. 요것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근데 유즈 플래튼 같은 경우는 클릭한 지점의 경사를 따라서 평탄화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기본은 그냥 무조건 다 수평으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클릭한 지점의 경사로에 맞춰서 플래튼, 평평하게 만들어 줘.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가 이렇게 경사가 있고 요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해당 타입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요 지점에서 했다가 쭉 여기까지 평탄해지는 거예요. 일정 방향으로. 처음 클릭한 지점에 경사면을 따라서 평탄화시켜주는 기능. 이렇게, 그죠? 일정하게 나가죠. 얘를 꺼주면 다 그냥 깎이잖아요. 다 깎여버리죠. 이거 버릇 때문에 큰일 났네. 재밌죠, 그죠? 해도 돼요. 편하게 해도. 자, 마지막으로 요거 피크 밸류 퍼 어플라이 있죠? 요건 뭐냐면은 최초 내가 찍은 경사면에서 평탄화가 시작되지만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는 기능.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면을 좀 만들기가 쉬워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얘도 평평하게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서 끌고 갈면 갈수록 계속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경사면 만들 때 좀 편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플래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평탄화 관련된 기능이라고 한다면, 물론 예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경사면을 만들 수 있지만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램프예요. 램프. 램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브러쉬를 칠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경사면을 내가 직접 지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처럼 이런 어떤 언덕배기의 요 산을 이렇게 경사면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물론 얘로도 가능하지만 얘로 더 쉽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 보세요.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멀리 화면을 좀 멀리 대서 찍으세요. 좀 너무 가까이 되면은 다른 데로 찍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찍어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릴 거 그랬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라인이 지금 그냥 플랫하게 탁 쳐지는 거야. 영상처럼. 그럼 지금처럼 클릭으로 뭐 낮은 데랑 높은 데를 지정을 하셨으면은 여기 애드램프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면 이렇게 쫙 하고 여기 플랫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간편하게 좀 영상을 만들기가 더 쉬워져요.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메모할게요. 램프 기능. 범위는 램프 요 핸들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시고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범위 있다. 이제 이것도 다 할 거예요.
요거로 다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는 조금 크게 그려보세요. 지형을. 너무 작게 그리면은 막 얘를 선택해야 되는 막 이상한 데 선택해서 막 절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더 나아가도 돼요. 여기 덩어리가 없더라도. 왜냐면 알아서 애드램프 해주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뭐 이런 지형들 많이 봤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승주 씨가 이거 하고 있는데 승주 씨 이거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낮게 할 수도 있고. 자, 당연히 여기 램프 위드 값으로 이 너비를 또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더 넓게 작업한다든지, 더 좁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더 넓게 해버리면은 이렇게죠. 와우, 시원하게 나오겠죠.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 포로프 기능, 감쇄 기능. 네. 그럼 여기 조절해 보시면 아시겠죠? 요 가운데 영역이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넓어지는 거. 이렇게 더, 더 날카롭게 나오는 거죠. 높이면 더 부드럽게 나올 거고. 해나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 프로프를 올린 거고, 여기 프로프를 낮춘 거죠. 그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프 차이가. 램프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만 잘 써도 사실 좋죠. 지브러시나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평평하게 만드는 게 항상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더 쉬워졌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램프 옆에 보시면은 이로전이라고 있죠. 요 이로전이 있고 하이드로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비슷한데 침식 현상을 스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덩어리감을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토양에 관련된 거고요. 얘는 뭐 비나 어떤 물에 의해서 침식되는 현상들을 좀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진짜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야지. 사실 뭐 이 기능 만든다고 침식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지형을 내가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쓰는 거지. 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침식이. 침식도 침식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어야 뭐 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침식 현상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토양의 움직임만, 얘는 어떤 액체, 비나 물에 의해서 생기는 수성 침식.
그다음에 특징을 보자면 좀 더 얘가 더 부드럽기는 해요. 지금처럼죠. 얘는 좀 세게 까지고 얘는 좀 부드럽게 까요. 그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일단 1호전하고 하이드로 이거 맵할게요. 물통 생기면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어떤 느낌. 또 얘도 너무 쓰면 이렇게 그죠? 덩어리 가면 다 잃어버리죠. 그죠? 음. 당연히 뭐 이렇게 툴 스트렝스나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 스레스홀드라고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어 이렇게 침식 효과가 낮아지고요. 이 스레스홀드 값이 낮아질수록 더 심하게 생겨요. 침식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스레스홀드도 메모할게요. 칩값이 높을수록 덜 침식을 하고, 그죠? 칩값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침식을 한다. 스레스홀드 임계값이죠, 임계값. 뭐, 그 다음에 조금 쓸만한 것들, 요거, 노이즈 스케일 같은 거. 이건 당연히 지금처럼 이 침식 효과를 만들어주는 어떤 지금 우리 브러쉬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패턴들이 적용돼 있겠죠. 그 적용의 어떤 스케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얘도 당연히 스케일 높일수록 이렇게, 음, 물론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도 뭐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이 노이즈 스케일 값을 올릴수록 노이즈 스케일 크기가 더 커지는 거. 나타나는 거는 더 침식이 더 세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스케일, 그 다음에 뭐 스레스홀드, 툴 스트렝스 다 똑같이 강도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도에 관련된 옵션.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해갖고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이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하이드로도 이건 그냥 토양이 녹아내리는 다 더, 녹아내리는 다 어떤 옵션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었고, 이거는 물에 대한 거니까 기능 자체는 비슷하다. 음. 그래서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좀 패스를 하고, 자, 그 옆에 또 보시면 노이즈라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노이즈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한 내가 요 레이어 내에서 노이즈를 추가해서 약간의 어떤 울퉁불퉁한 덩어리감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노이즈 브러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옵션은 같고. 그러면 뭐, 그냥 기본 스커트하고는 그래도 모양이 다르죠, 그죠? 뭔가 좀 울퉁불퉁하게 나오죠. 음, 그래서 오늘은 기능 위주로 갈 거니까 메모 잘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노이즈 모드. 열어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죠?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양면으로, 위아래 양면으로 고르게 노이즈 커트가 분포되는 거고, 애드 같은 경우는 양각으로, 그죠? 양각으로 추가되는 거죠. 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각으로, 그죠?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보스는 양면, 요건 양각, 음각으로, 노이즈 효과. 이렇게, 그죠? 튀어나오고, 사이로, 그죠? 네, 서브 보스는 이렇게 양면. 강도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죠. 애드랑 보스랑.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옆에는 리토폴로지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4는 지원이 안 돼요. 그 때문에 이거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비지빌리티로 한번 가볼게요. 비지빌리티는 뭘까요? 비지빌리티는. 글씨만 봤을 때. 비지빌리티. 뭔가 막 숨기는 거 같지 않아? 그죠? 이거는 구멍을 만들 때 사용해. 말 그대로 구멍. 그래서 지금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구고 여기를 동굴 입구로 만들고 싶어. 여기 구멍을 뚫고 싶어. 고를 때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해당 매트리얼을 연결해서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요 셀렉트 모드로 전환하신 다음에 요 렌더스케이프 옵션을 좀 볼게요. 랜더스케이프 옵션을 오른쪽으로 쭉 이제 옵션에서 보면은 쭉 내려보시면 음, 뭐지? 옵션이 많아갖고 그냥 홀이라고 칠게요. 옵션 너무 많아서 못 찾겠다. 음. 홀이라고 치시면 여기에 랜더스케이프 홀 매테리얼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일정 구멍을 낼 수 있는 쉐이더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부터 좀 메모를 해둘게요. 이게 뭐 어드밴스드 안에 있구나. 그러면 매테리얼 안쯤에 있겠다. 아, 여기 있겠네요. 여기 있네요. 지금처럼 랜더스케이프 매테리얼 옵션 아래에 어드밴스드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 위치 정도는 좀 메모해 두세요. 아니면 뭐 홀이라고 쳐서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 구멍 뚫을 때 비지빌리티가 가능한 어떤 알파를 뺄 수 있는 쉐이더 만드는 거는 뭐 단순하기 때문에 기존 거를 좀 활용해 볼 건데, 요거 컨텐츠 드로우에서 일단 얼 폴더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 필터를 매트리얼만 나오게 체크해 줄게요. 필터를 얘만 나오게. 그다음에 여기 서치에다가 랜더스케이프라고 써볼게요. 랜드스케이프. 스케이프. 그러면은 찾아보시면 요런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런 애. 얘 한번 찾아보세요. 랜드스케이프 마트리얼. 찾으셨어요? 그럼 또 얘 그냥 쓰면 좀 그러니까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디 갔냐? 듀플리케이트, 그죠? 듀플리케이트에서 하나 복사해 줄게요, 이렇게. 음. 예? 랜드스케이프가 안 나와요? 왜 옵션이 다르지? 그러면은 그냥 만들게요. 네, 만들어서 할게요. 또 누군 있고 누군 없고 하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만들게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커스텀 만들어 놨죠? 커스텀 폴더에 가서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매테리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음. 이름은 뭐 랜드 스케이프 테스트 이름 같으면 다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음. 더블 클릭해서 요거 뭐냐 매트리얼 에디터 모드로 갈게요. 왜 버전을 동일하게 맞췄는데 왜 이게 누군 있고 누군 없냐? 좀 신기하네 그것도. 그냥 매트리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혹시 다 됐나요? 여기까지? 비대면이신 분들도 됐나요 혹시? 어, 벌써 시간 다 됐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더 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색깔은 우리가 뭐 다 연결해 봤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이 오퍼시티 채널이 필요해요. 지금 오퍼시티 채널이 지금 잠겨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매테리얼의 옵션을 바꿔줘야 돼. 어떤 옵션? 블렌딩 모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 해당 만들어준 새로운 매테리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보시면 블렌드 모드라고 있죠? 지금 오파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 마스크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얘를 열어줘야 오퍼시티가 열려요. 요 마스크.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바꾸는 거, 요거 좀 메모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다 저장해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네. 오퍼시티를 쓰기 위해서는 블렌드 모드를 마스크로 바꾸기.